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신경안정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최근 잇따르는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주장하며 약물 운전 단속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최근 강남역 인근에서 팔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신경안정제를 먹었다고 진술한 가운데 신경안정제 복용을 주장하는 경우가 또 나오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강제할 수 없어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사고가 나기 전 약물 운전 여부를 알기 어렵고 마약을 하고도 감형을 위해 신경안정제를 먹었다고 거짓말하더라도 검사를 거부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 문제입니다. 보도에서처럼 약물 운전이라고 주장할 경우 처벌 규정도 없고 강제할 방법도 없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했는데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신경안정제 복용을 주장했다는 보도였는데 이에 대해 신경안정제를 복용할 경우 운전을 비롯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설명이 부재해 아쉬움이 남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Y에서 완성도 있는 보도를 위해 신경안정제 정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병원에서 주로 처방되는 신경안정제인 벤조디아제핀의 경우 불안장애나 불면증, ADHD 치료 등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국내 처방량이 2018년 5억 개에서 2022년 약 13억 개로 급증했지만 운전방해 같은 일부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약학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벤조디아제핀계 신경안정제의 부작용은 졸림, 시야 흐림, 기억력 감퇴, 어지럼증, 두통, 과민성, 우울증 등이 대표적입니다. 졸음이나 어지럼증뿐만 아니라 근육이완 작용도 있어 시야 조절이나 운동 능력 저하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주의사항에도 졸음, 주의력, 집중력 저하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이나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 조작을 하지 않도록 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난용의 위험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의 처방 없이 신경안정제를 장기 복용하면 불안감 증세가 오히려 심해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때문에 초조함, 공격성, 망상, 분노, 환각과 같은 부적절한 행동이 나타나면 약물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신상 공개 제도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군무원 살해 시신훼손 사건 피의자인 현역 군 장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얼마 전 살인과 시신훼손으로 범행의 잔혹성을 인정받아 신상 공개가 결정된 군 장교가 이를 거부했다는 소식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같은 부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동료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북한강에 유기한 사건. 현역 영관급 군 장교 피의자 38살 양모 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름과 사진을 즉시 공개하지는 못했습니다. 양 씨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신상 공개를 피의자가 거부해 닷새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는 정보를 담고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알린 보도였는데요. 보도에서 살인사건 피의자가 신상 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기간이 유예된다고 전했는데 관련해 신상 공개 제도에 대한 정보와 유예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와 유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 제도는 2010년 정식 도입됐습니다. 2010년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각 지방 경찰청 소속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지금의 제도가 정착됐는데요. 지난해 10월에는 신상 공개 대상 범죄를
기존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 처벌법에서 중상해나 사망을 초래한 방화나 특수상해 및 중상해, 조직, 마약범죄 등까지 확대하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신상 공개 대상도 기존 피의자에서 형사 재판 단계의 피고인으로 넓혔는데요. 피의자가 거부해도 머그샷, 즉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을 강제 촬영할 수 있도록 해 이른바 머그샷법으로도 불립니다. 또한 올해 1월 시행된 해당 법에는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신상정보 공개 전 5일의 유예기간 설정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이번 군무원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즉시 공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인데요. 군무원 살인 사건 피의자는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소 법적 유예기간인 닷새 뒤 신상 정보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DMS 시스템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71%가 졸음이나 전방주시 태만이 원인이었습니다. 11월 들어 졸음운전 사고가 특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리며 이를 막기 위한 대안에 대해 살펴본 보도가 있었습니다. 차선을 넘나들며 이리저리 부딪히고 갓길에 멈춰선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 버립니다. 화날 때도 예외는 아닙니다. 모두 운전자가 졸다가 낸 어이없는 사고들입니다. 축제도 많고 교통량도 증가하고 11월 달부터 자동차 히터를 켜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CO2 농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 피로감을 느끼고 졸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11월부터 히터를 틀게 되면서 나른해진 온도에 졸음운전이 늘어난다는 이유를 짚어보기도 했는데요. 11월에 졸음운전 사고가 늘어나는 통계를 전한 보도였는데 장기 대안으로 언급한 DMS 시스템 의무화에 대한 우리나라 상황과 해외 사례는 어떤지 궁금증이 남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졸음운전의 대안으로 소개된 DMS 시스템에 대해 시청자 톡톡 Y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DMS 시스템이란 운전서가 기판 상단에 위치한 카메라와 경고 장치를 기반으로 눈뒷 등 운전자 얼굴 내 통상 약 300개의 특징점을 분석해 졸음운전 예방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하품이나 눈 깜박임, 3초 이상 눈을 감는 등의 행동을 분석해 시간 및 횟수를 감지한 뒤 운전자의 피로도를 판단해 운전자의 주의력이 저하됐다고 감지된다면 계기판에 경고, 메시지와 경고음을 발송하는 것인데요. 유럽은 졸음운전 사고 감소를 위해 EU GSR을 개정, 2022년 7월 이후 출시되는 승합, 화물차의 DMS 설치를 의무화했고 올 7월부터는 대상 차종을 모든 신차로 확대했습니다. 미국은 내년까지 대부분의 신차에 DMS와 탑승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합해 장착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국내의 경우 DMS 시스템은 고급 차량에 한해 옵션 사양으로 보급 중이며 현재 제도적으로 장착이 의무는 아닙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